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음주가 위험하다. 알코올 중독 접어들었을 때 내 몸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고 알코올에 중독된 위험한 상태에 접어들 때, 그때 초입에 있을 때 내 몸에 신호가 나타나거든요. 그것을 미리 알아차리고 알코올 중독으로 가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증상들을 오늘 알려드릴 텐데요. 자, 중독의 특징은 뭐죠? 의존합니다. 그것을 이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심리적, 신체적으로 의존하게 되어서 벗어날 수 없는 단계를 가는 거죠. 점점 더 그쪽으로 끌려갑니다.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됐다고 하는데도 끌려가는 거죠. 그리고 금단 증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끊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서 다시 그것을 사용하게끔 하는 거죠. 그 담배를 끊었을 때 금단 증상, 알코올을 끊었을 때 금단 증상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데, 이전에 학습된 이게 사용했을 때 어떤 기분 좋았던 경험들 자체하고 결합되어서 더욱더 끊지 못하게 하는 거죠. 내성이 있습니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부분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더 큰 자극을 요구하고 이것 자체가 더욱더 강력한 의존으로 가도록 하는, 의존, 금단, 내성, 이 세 가지가 중독의 특징이고, 알코올 중독이야말로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것이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를 파멸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알코올 중독의 어떤 행동 특징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주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합니다. 이제 그만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계속 먹게 되죠. 그 다음에 술을 먹었을 때 술에 대한 통제력도 상실하지만 술을 먹고 마실 때 자신에 대한 통제력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위험 행동도 서슴지 않게 되죠. 음주운전,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 그리고 자신의 생활에서 음주가 최우선이 됩니다. 술 마시고 회복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많은 시간을 음주에 쏟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 해야 될 일,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것까지 태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술을 먹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생활까지 이렇게 방기하게 되지는 않는데, 알코올 중독이 되면 이분에 대한 방기 자체가 자연스럽게 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나 잘못했다는 생각도 별로 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쁜 결과가 일어납니다. 뭐 주위 사람들하고 다툰다든지, 업무상의 어떤 문제가 생겨서 뭐 여러 가지 컴플레인을 많이 겪는다든지, 비난을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시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음주에 대해서 친한 사람이나 가족에 대해서 숨기거나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술을 마시려고 하는 거죠. 술 마실 핑계를 끊임없이 찾습니다. 울적했어. 술 마시면 스트레스가 풀렸어. 일이 힘들었어. 그리고 혼자 마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한국처럼 이제 같이 마시는 문화가 많은 데서는 혼자 마시느냐 아니면 같이 마시느냐, 물론 이제 혼술이라고 해서 혼자 술을 적절하게 즐기시는 분들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지만, 이전에 그러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혼자서라도 술을 마신다. 그러니까 이전에 빈도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한다면 알코올 중독의 초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을.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당신의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빈도. 너 좀 너무 요새 많이 마시는 것 같아. 요즘에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먹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신이 기억 못하는 실수들을 자잘하게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말에 술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미리 걱정해서 편의점을 미리 다녀온다든지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는 24시간 편의점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는 없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술을 구하기 힘들 때 이렇게 주를 대비해서 미리 이제 대비해 놓는 것도 알코올 중독으로 가는 어떤 행동 양상의 초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술이 너무 많이, 그러면 화가 불같이 나거나 굉장히 이렇게 다투기도 하는 그런 것들의 어떤 행동 특징이 알코올 중독으로 가는 양상의 초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에 가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신체적 변화, 가장 대표적인 것을 일으키는 게 아세트알데히드죠. 아세트알데히드는 아세테이트로 이렇게 대사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경우에는 이것을 분해시키는 이 효소 자체가 부족하고, 그럼 이게 독성 물질이거든요. 몸속에 많이 쌓이게 되면 장기적으로 급성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일으킵니다. 아세트알데히드가 몸속에 많이 쌓이게 될 때. 자, 알코올이
이렇게 대사되기 전에 중간 대사 물질이 그만큼 많이 쌓인다는 것은 그만큼 술을 이제 감하고 있거나 술을 마시는 빈도가 작거나 우리 몸에서 그것을 해독하는 어떤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초입으로 갔을 때 나타나는 몸의 증상 중에서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신체 변화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양상들을 보면요. 잦은 블랙아웃, 그러니까 자주 술 마시고 우리 필름이 끊긴다고 그러죠. 술 마셨던 기억을 못 합니다. 그리고 기분의 롤러코스터, 이제 술을 마시고 다음날 이제부터 이렇게 일상적으로 봤을 때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왜냐하면 이게 알코올 검단 증상과 어존 증상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기분의 롤러코스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면증과 수면 불량을 초래할 수도 있고요. 그럼 잦은 두통이 있습니다. 아세트알데히드 같은 게 몸속에 쌓이면 두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소화불량과 설사, 복통, 복부 팽만감, 미식거림. 왜냐하면 술 자체가 간에, 췌장에, 소화기관에, 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알코올 중독의 초기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신체 장기 속에 알코올의 분해 요소가 많이 쌓이면서 이런 어떤 소화기적인 증상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간에 부담을 많이 주게 되죠. 간에 부담을 주게 되면 황달까지는 아니더라도 빌리루빈 수치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가려움증.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몸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없고 심리적인 문제가 없는데 내가 아니면 주위 사람이 알코올을 가용하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알코올 중독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반드시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식욕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술을 자꾸 먹다 보면 일반 식사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식욕 자체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지럼증이나 균형 유지의 어려움. 자, 술을 많이 마시다 보면 유사치매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것이 만성적이 되다 보면 아예 뇌병증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럼증이나 균형 유지의 어려움증을 호소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술을 많이 마시면 비타민 B 계열이라든지 우리 몸에 필수적인 어떤 미네랄 같은 것들이 술 때문에 소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팔이나 다리에 타는 듯한 먹먹한 저린 느낌까지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만성적인 피로, 집중력 저하 및 기억력의 감소도 알코올이 뇌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이는 몸의 증상들 다 어떤 것들일까요? 코와 얼굴에 모세혈관이 확장돼서 실핏줄 같은 게 많아진다든지 얼굴이 이렇게 빨갛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충혈대문. 그러니까 항상 이제 눈이 좀 충혈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혈액 검사를 해보면 간 수치는 정상이고 특별히 이렇게 간의 파괴 양상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에 피로가 쌓이는 거죠. 간에 피로가 쌓이고 그러면서 우리 몸에 있는 특히 이제 드러나는 부위인 눈, 피부, 분의 황달기 노랗게 됐다고 했을 때 그분이 이제 술을 연속해서 가음을 하고 있다면 알코올 중독의 초입으로 우리 몸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호흡에서 알코올 내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술을 이렇게 과도하게 마시면 알코올리즘의 초기라고 한다면 손바닥이 빨개지는 증상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킨슨병일 때 손이 막 떨리는 것 정도는 아니라도 미세하게 이제 손이 떨리는 현상을 초래할 수가 있고요. 얼굴이 빨갛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얼굴에 홍조 같은 증상들이 보이는 알코올 중독의 몸의 초기 증상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몸에 이상을 초래했는지 초래하지 않았는지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검사를 해보면 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행동 특징, 그 다음에 몸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증상들과 결합시켜서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해보면 내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몸에 이상 반응이 생기고 있는지 아닌지를 잘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간 수치가 당연히 이상하게 됩니다. GOT, GPT, 감마 GTP를 검사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치가 올라가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술하고 비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알코올성 간염일 때는 GOT, AST가 GPT, ALT보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수치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가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알코올 중독의 어떤 초기적인 행동 특징과 증상들을 보인다면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빈혈, 헤모글로빈이나 MCV가 떨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혈소판까지 감소되어 있으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우리 몸의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징조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담당 주치와 상의를 해야 됩니다. 초기에 잡아야 됩니다. 계속 어전이 되고 검단 증상이 되고 내성이 생기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끊을 수가 없습니다. 초기에 담당 주치와 상의해서 필요하면 주위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약물 복용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술의 휴일을 정하세요. 술을 한번 벗어나는 어떤 기분을 느끼면 너무 지나치게 마셔가지고 힘든 기분이 얼마나 괴로운 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매일 마시는 분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은 반드시 술 휴일을 두는 게 필요하고요.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술 대신 다른 취미를 찾는 게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술을 드시는 분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유의미하게 즐길 수 있는 다른 어떤 취미가 이렇게 없으면 술에 과도하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다른 재미있는 거리들이 많으신 분들, 특히 운동을 좋아하시고 야외 활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을 드시더라도 그렇게 알코올 중독으로 빠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몸에서 힘든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술 대신 다른 취미들을 찾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몸이 건강해지면 술은 자연히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자연히 멀어지게 됩니다. 술을 즐겨야 되는데요. 술을 즐길 수 없으면, 적당히 할 수 없으면 끊겠다. 그 각오까지 하셔야 됩니다. 술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건강이기 때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